역사가 중요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익숙해져서 비효율적이라도 사용하는 관성력이 생긴다는 거죠. 키보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법도 역사가 중요합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 라틴어 학습법에서 나온 문법과 그리고 암기, 단어 암기, 규율과 번역을 가르치던 방식이 현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사실 이미 생명은 다 했습니다. 이미 생명은 다 했어요. 고문서 번역하는 방식은 언어가 아니라 종교 행사에 가까운 그런 훈육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이제 문서만이 아닌 과거는 문서만 존재했죠. 지금은 시청각 매체가 나온 시대에 아직도 문법과 번역에 영어를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라 봐야겠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에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를 가진 영어 선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배우는 사람도 물론 현명해야 됩니다. 이제 종이만이 아닌 영상의 시대에 영어 리스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죠. 문제는 영어 리스닝도 독해나 문법 강의하듯 정답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표현법도 암기하고 발음, 연음도 암기하는 방식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자, 역사. 키보드 역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키보드가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One interesting feature of network markets. 하나 흥미로운 특징, 그러한 네트워크 시장에서 특징은 바로 The history matters.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A famous example, 유명한 사례로는 QWERTY 키보드, 쿼리 키보드라는 것으로서 used with the computer.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그런 쿼리 키보드입니다. You might wonder,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이러한 독특한 구성, 키보드의 구성이 with its awkward placement, 약간 어색한 배치, the letters, 문자의 어색한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구성은 became standard가 됐는가 왜? The QWERTY 키보드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쿼리 키보드가 개발됐습니다. In area, 어떤 시대죠? Manual typewriters, 손으로 타이프라이터 치던 시대. Physical keyed, 물리적 키보드를 가진, 키를 가진 손으로 하는 타이프라이터의 시대에 개발된 거예요. The keyboard was designed, 키보드가 디자인된 건 key frequently used keys, 자주 사용하는 키, 예를 들면 like E나 O 같은 이런 것들이 physically, 물리적으로 separated, 분리시켰습니다. In order to prevent them, 그들이 jamming, 서로 낄까봐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뭐 사실 같이 낄 일이 거의 없죠. 낀다도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최대한 붙여줘야겠죠. 실제로는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by the time, 그때쯤 테크놀로지, 기술이 electronic typing, 전자 타이핑이 기술이 evolve, 진화가 됐을 때쯤 millions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이 already 이미 learn the type, 타입하는 걸 배웠거든요. millions QWERTY typewriters, 수백만 개의 QWERTY 타이프라이터에 타이핑하는 걸 이미 학습했어요. 그러면 replacing QWERTY 키보드를 more efficient,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would have been, 아마도 both expensive, 더 비싸고 difficult, 어려웠을 겁니다. 동시에 coordinate, 뭔가 조화롭게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the placement letters, 그 문자의 배치는 stay with obsolete, 구식의 아주 오래된 구식의 QWERTY로 머물러 있는 거죠. Today English Language Keyboard, 오늘날의 English Language 키보드에서도. 네. 자, 하물며 키보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배워본 영어 학습법도 아직 라틴어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암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라틴 학습법은 암기를 통해서 훈육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훈장이 학생들을
암기시키고 매를 대던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학습이 아니라 사실 훈육에 가깝거든요. 훈육이란 건 뭡니까? 쉬우면 훈육이 아니죠. 어려우니까 훈육하는 거잖아요. 정신교육의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학습 뭡니까? 정신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 영학습은 정신교육이 아니라 사용에 맞춰 있죠. 사용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또 종이라는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매체였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매체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이 분명 중요했어요. 사실 이것은 1900년대 후반까지도 중요했어요. 이유는 매체라고 해봐야 종이 말고는 없었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TV로 나오는 영화도 더빙을 했어요. 한글로. 더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영어에 대한 발음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어의 발음은 TV에서 나오는 또는 선생님의 발음. 이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말고도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있고 팝송도 있고 너무나 많죠. 이런 매체가 유튜브에 깔려있기 때문에 또 OTT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발음을 귀에서 구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좋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빙 안 하죠. 영어.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체가 종이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이와 영상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독해만 중심으로 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리스닝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스닝 또한 독해 방식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독해는 독해, 리스닝은 리스닝이에요.